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수석 변호사, 자율주행 스타트업 루미나의 새 둥지. 앨런 프레스코 테슬라 수석 변호사가 테슬라를 떠나 자율주행차용 레이저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에 입사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2019년부터 테슬라의 법률 고문 대행으로 일했던 프레스콧은 루미나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될 것이다. 프레스콧은 그동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테슬라에 근무하기 전에는 포드에서 10년을 보냈고 이후 우버 자율주행차 수석 변호사로 근무했다. 루미나는 자율주행차 센서를 만드는 회사로 볼보, 쿨타워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협업해왔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 자동차 주변 3D 지도를 만들어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루미나는 지난해 12월 역합병을 통해 나스닥 증시에 상장했다. 26세의 오스틴 러셀 최고 경영자는 상장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루미나에 입사한 주요 경영자는 프레스콧만이 아니다. 트레이 팀벨 전 인텔 투자 담당 부장이 루미나에 합류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내년 9월 미 애리조나 공장에 5나노 공정 클린룸 장비 설치.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 대만 TSMC는 내년 9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5나노 공정의 클린룸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다운스트림 계약업체는 따라가지 않는다. 대만 클린룸 주력업체인 한당집성 전자오실 회장은 미국에서 사업하는 리스크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공장 1개를 건설하는 비용이면 대만에서는 3에서 4개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또 전자오실은 연말에 착공하면 클린룸 등의 장비는 내년 9월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스코는 TSMC의 클린룸을 수주하면 20여 명의 고급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파견하고 현지에서 엔지니어 공사 청자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서 공장을 설립한다. 이 공장은 2024년부터 5나노 칩을 양산할 계획이며 월간 생산 능력은 2만 장이다. 앞서 TSMC의 3, 4, 6, 12, 14, 15, 18 공장과 난징 공장 등 공사는 의스코가 수주했다. 한편 TSMC 법인 설명회에서 웨이저자는 난징 웨이퍼 공장의 확장 계획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TSMC 2분기 영업이익은 129억에서 13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15%에서 20%로 증가했다. 또 5G와 고성능 컴퓨팅의 선진 공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의 자본 지출은 300억 달러로 올렸다. 대만 증시에 상장한 TSMC는 22일 한국 시간 오전 11시 17분 현재 596대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TSMC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창업주 중 아직 상대 안 돼. 삼성은 강력한 경쟁자. 대만 반도체의 아버지로 꼽히는 모리스 창 TSMC 창업주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TSMC의 강력한 적수라고 발언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대만 매체 센 등에 따르면 모리스 창은 전날 열린 2021 마스터 싱크탱크 포럼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여 년간 보조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보다 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의 가장 강력한 적수라고 말했다. 이는 모리스 창의 올해 첫 공개 연설을 한 자리라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모리스 창은 TSMC가 세계 파운드리 1위로 올라선 데에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리스 창은 대만에는 뛰어난 엔지니어 관리자가 많다며 미국 엔지니어의 전문성도 뛰어나지만 대만 엔지니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유 역시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모리스 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해 삼성은 대만과 같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만이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산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리스 창은 찾기 어렵다며 반도체는 대만이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최초의 산업으로 이러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다음 주 애플 실적에 강한 자신감. 애플 전문가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KT 휴버티 애널리스트가 다음 주 발표될 애플의 실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CNBC에 따르면 휴버티 전략가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생태계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며 3월 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데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실적 등은 애플의 주가가 올해 시장 수익률 하회를 딛고 재평가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S&P 500 지수 상승률인 10%보다 낮은 것이다. 휴버티 전략가는 애플의 주가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뿐 아니라 전날 신제품 론칭 행사 등으로 인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버티 전략가는 애플의 주당 순이익을 1.03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4에서 5% 높게 제시했고 매출은 802억 달러를 제시했다. 그는 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생태계가 강조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아이맥, 아이패드, 에어태그 상품 론칭과 함께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맥과 아이패드 매출도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휴버티 전략가는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 주입과 10% 배당금 인상을 예상했다. 휴버티 전략가는 애플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157달러에서 15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애플은 오는 28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소식입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MS 데이터 센터. 가상으로 공개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데이터 센터를 가상으로 공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래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가상 체험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개인 컴퓨터나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서버실, 네트워크실 등 데이터 센터 시설 내외부는 물론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전략은 크게 보안, 안정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혁신으로 구분된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직원 등 전반에 걸쳐 데이터 센터 보안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보안을 위해 설치한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보안 카메라, 경비실, 체크인 스테이션 등은 물론 데이터 레어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일방통행 출입문과 다중 레이어의 울타리도 포함된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에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등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소비하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도 데이터 센터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둘러볼 수 있다. 노엘 월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운영 및 혁신 부문 기업 부사장은 데이터 센터 가상 체험 프로그램은 몰입감 높은 경험을 통해 클라우드를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안, 안정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심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 시험 환경 구축.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드라이브 심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유연한 시험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옴니버스 기반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심은 확장 가능하고 다양하며 물리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 과제를 해결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개발자는 드라이브 심을 통해 생산성과 테스트 적용 범위를 늘려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실제 주행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드라이브 심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드라이브 심 플랫폼을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심은 엔비디아 RTX 옴니버스 AI를 포함한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세트를 생성해 차량의 인식 시스템을 훈련하거나 차량의 의사결정 및 제어 논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 시험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완전한 주행 경험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더루프 또는 하드웨어 인더루프 구성으로 자율주행차 스택에 연결될 수 있다. 드라이브심은 즉시 사용 가능한 환경, 시나리오, 차량, 센서 및 트래픽을 위한 구성 가능한 모델의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가 특정 요구 사항 및 워크플로우에 맞게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심 커넥터, 플러그인 및 익스텐션을 구축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API를 통해 사전 구축된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툴, 체인과 통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투자와 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엔비디아는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갖춘 드라이브심이 높은 기술력의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 풍부한 환경 검증 및 입증 툴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AI 추론 플랫폼 벤치마크에서 기록적인 성능 달성. 엔비디아는 메인스트림 서버용 엔비디아 A30 및 A10 GPU로 새롭게 확장된 자사의 AI 추론 플랫폼이 최근 LL알파 벤치마크 테스트의 모든 영역에서 기록적인 성능을 달성했다고 22일 발표했다. LL알파는 컴퓨터 비전, 의료 이미징, 추천 시스템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워크로드에 걸쳐 AI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확립된 대표적인 업계 벤치마크다. LL알파 테스트에는 처음 등장한 엔비디아 A30 및 A10 GPU는 높은 성능과 저전력 소비를 결합해 기업의 광범위한 AI 추론, 교육, 그래픽 및 기존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워크로드를 위한 획기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시스코, 델 테크놀로지스, 에피, 인스퍼 및 레노버는 이번 하반기부터 해당 GPU를 자사의 대용량 서버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핀터레스트, 포스트메이츠, 티모바일, 유습스, 위챗과 같은 유수의 기업에 구축된 텐서RT, 엔비디아 트라이톤 추론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GPU와 AI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엔비디아 AI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달성했다. 이한벅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 담당 부사장 겸 총괄은 AI가 모든 산업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LL알파는 기업이 IT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점점 더 중요한 툴이 되고 있다. 현재 모든 주요 OEM이 LL알파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우리 파트너들은 AI를 위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A30 및 A10 GPU로 구동되는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통해 AI를 민주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및 엣지 영역의 모든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모든 LL알파 워크로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